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의가 또 뭐 많기까지 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 먼저 박준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 단호히 반대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치 훼손을 넘어가지고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게 이재명식 발상이에요. 헌법에 보장된 거를 일반법으로 치환시켜서 개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거면 개헌을 왜 합니까? 다 법 바꿔가지고 헌법 해석 마음대로 하죠. 이 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고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이 너무 갑자기 만들어지고 올라오니까 헌법재판소의 의견조차 아직 지금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2명의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예, 이 두 분의 의견은 듣고 오셨습니까? 이 두 분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뭐 아직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태고요. 그냥 내부 검토 중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분들이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분들 원치 않는 건데 강제로 임기 지금 민주당에서 늘리시는 거면 이거 고문하는 겁니다. 재판관들.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다가 열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열렸을 때의 시간도 뭐 1시간 30분 이렇게 단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의를 열다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평결에 대한 시점도 아직 지금 정확히 그러면은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평의 아시겠지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입법이요. 지금 시도되는 입법이 우리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임기를 늘리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그것의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재판은 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의 80% 이상이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탄핵 심판에서 피의 청구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법조계에서 전문가들이 또 일반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재판관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인 의원님.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헌재가 헌법 소호기관 맞습니까? 국민들은 군경을 동원한 12.3 내란 쿠데타가 사법 쿠데타로 번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헌재가 초래한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행위가 위헌이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며 한덕수를 복귀시키고 헌재 스스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위반에도 경제가 있고 중범죄가 있습니까? 이러니 최상목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배째라식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이해 질서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검찰, 도대체 이런 사법 법적 카르텔이 어디에서 자신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헌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서 나온 겁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13 내란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스스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을 했어요. 모두가 다 아는 결론을 내리는데 헌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오죽하면 헌재에서 결정문으로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날짜를 당장 지정하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질질 끄는 것 자체가 헌재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재빨리 신속히 윤석열 파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로 나올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처장님, 예. 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 평의 절차를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변론 종결되면 주심이 검토보고가 있고 평의에서 재판관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게 되죠. 이게 평결이죠. 이 평결 절차에서 주심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 순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결론을 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초안은 주심이 작성하고 소수 보충 의견을 추가해서 결정을 확정하게 되죠. 이 절차 맞는 거죠? 그 실제 평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관여를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맞는 거 맞잖아요. 그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종결한 지가 벌써 3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평결 단계에 왔습니까? 뭐 그것 역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평의를 몇 번 열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횟수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변론 절차 연다, 몇 회 변론 절차 연다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최소한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 정도도 말씀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시는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다 확인 판결-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서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의 내용을 알라는 것도 아니고 몇 변을 했느냐,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국민들이 궁금한데 이것조차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기하급수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최근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재판관들이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고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불안하고 분노한 찬 마음으로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파면을 신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헌재가 30년간 쌓아온 신뢰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면 길을 정하고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죠. 예, 헌법 수호 기관이죠. 예, 예. 근데 오늘 이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를 수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소추위원으로 재판장에 계속 가봤지만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께서 그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한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말씀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제 위치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최우선 말씀이고요. 네네. 그것은 지금 심리 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고 여부는 심리 결과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